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능 특강 물리1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수능 3점 테스트입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의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F1과 F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제 힘이 한 일에 대한 질문이고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제 F1이 한 일은요. 운동 에너지가 0에서 4E만큼 변했으니까 4E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고, 요것이 F1의 EL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워크 F2는 4일까지를 볼게요. 4일까지를 보면은 이게 2e에서 4e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F2 EL이다 이렇게. 이게 이 F1이 한 일은요, 이건 이제 플러스 워크고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고, F2가 한 일은 마이너스 워크라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0에서 4일까지 운동하는 동안 F1이 물체 한 일의 크기가 F2가 한 일의 2배다. 왜냐면 요거는 여기는 정리하면 4E가 되죠. 4E가 되고, 요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2E가 되므로 요게 2배가 맞죠. 요게 이제 크기 생각해 보면은 2배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 F2도 요거 EL만 넘겨주면 되니까 힘의 크기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힘의 크기는 2배가 맞죠. 그리고 이제 알아둘 거는 EK, 그 다음에 X 그래프죠. 여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힘이다. 이것을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운동량은 MV예요. 그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자, 운동 에너지를 E라고 쓰면은 E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이게 운동량이랑 이제 mv가 여기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식을 할까? 근데 이때 이제 요령이 하나 있어요. m을 곱해주면 돼. 2m을 곱해주면 좋죠. 자, 몇 m을? 2m을 곱해주면 2m을 곱해줬으니까 mv의 제곱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이니까 루트, 이거는 이제 mv로 정리를 하면 루트 2m 라지 E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E는 지금 운동 에너지를 선생님이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2L에서 운동 에너지, 4L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질량은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P라는 것이, 이 P가 뭐에 비례하게 됐냐면 루트 2에 비례하게 되었다. 요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그러면 2L일 때는 에너지가 4E죠. 4L일 때는 2E. 그러면은 에너지가 2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2대 1이 되는 거고, 그럼 루트 2가 바로 P니까 P는 루트 2대 1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2는 1의 루트 2배. 그러면 이것도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무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전동기가 이제 C를 통해서 B를 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중력이 못 가게 방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요 나그래프가 뭐니? A가 이동하는 동안 전동기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다. 이걸 x에 따라 나타냈다는 건 어차피 여기가 x 올라가면 x는 내려오는 거니까 문제 없죠. 요거는 지금 그러면 전동기가 한 일이네. 그죠? 이건 전동기가 한 일이고, 얼마인지도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색칠하면 돼요. 여기 넓이를 이렇게 색칠 안 해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fs 그래프의 밑넓이는 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예쁘게 색칠을 해주시고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 넓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60, 여기가 30. 그래서 이게 이제 90줄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90줄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애가 또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이제 요게 문제예요. 일단은 여기 20N 보이죠? 중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신경을 써야 돼. 여기 미스하기 쉽거든요. 여기도 중력이 있어요. 10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두 개 찾는 거죠. 그래서 10N이 한 일부터 찾으면 10N으로 지금 X는 4m입니다. 4m 간 거예요. 그러면 40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N이 한 일은 요것도 20 곱하기 4, 80줄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도와줬니? 이게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줬니? 그죠? 10N은 운동하는데 도와준 거죠? 도와줬어. 20N은 방해했어. 이거 빼기야, 빼기. 그래서 이게 방향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가시켰니? 에너지를 감소시켰니?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이걸 다 더해. 다 더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하면 그대로 더하는 거야. 130, 80, 50이죠. 50줄이 알짜 힘이 한 일이 되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지금은 처음에 지금 정지 선생님 아까 읽으면서 봤습니다. 정지 맞죠? 그러면 이제 4m 이동했을 때의 속력을 구할 거니까 2분의 1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속력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이거 3 들어가야 돼. 3kg니까 V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V는 V 제곱이 3분의 100이니까 그죠? 여기서 루트 이렇게 들어가면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또 순간적으로 계산 못할 뻔했는데 자 여기는 네 계산이 되죠. 3분의 루트 300이고 루트 3 자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네 요거는 요거 정도는 뭐 잘 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일의 합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A, B, C가 이제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만히 놓아서 L만큼 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4배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며 B와 C의 질량은 같다. 네, 뭐 이렇게 좀 뭐가 잘 모르게 생긴 부분이 생겼죠. 지금 뭐 미지에 뭐는 같고 뭐는 뭐 몇 배이고 막 이러면 좀 정신 못 차리는데 아는 정보부터 일단 간단하게 쓰고요. 여기서 지금 증가량 감소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다루는 기본적인 스킬 중에 하나가 증가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증가를 하게 되면 뭔가가 감소해야지만 이것이 일정한 값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증가량은 A, B, C의 EK,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증가량 쓸 때는 먼저 그거부터 쓰셔도 뭐 굉장히 괜찮아요. BAK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증가했나 잘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높이 변화를 봐야지. 포텐셜을 볼 거니까. 그럼 B는 이렇게 높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B의 EP 이렇게 증가량. A는 이제 높이 변화가 없고 얘는 내려왔죠. 내려왔죠. 그러면 C의 EP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합이 요거 하나랑 값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2, 얘가 1, 얘가 1을 갖겠죠. 뭐 이제 k라고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비율만 2대 1대 1을 갖겠죠. 왜냐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연결된 부분에서 속력은 다 똑같으니까 질량비가 이 k의 b다. 그 정도,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요런 정보를
요런 정보를 우리가 활용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럼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몇 배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K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 요거 EK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나 한번 살펴보면 C의 EP에서 요걸 빼는 거지. 그러면은 C의 EP에서 뭘 빼냐면 이렇게 C의 EK, C의 EK는 K죠. C의 EK는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빼면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C의 EP에서 K를 빼는 거고, 그것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지금 우리가 K라 그랬잖아. 이것의 4배예요. 그럼 이게 4K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C의 EP로 정리를 하면 C의 EP는 4K에서 넘어가니까 5K가 되는 거죠. OK. 선생님 좋아하는 건데 OK. 자, 5K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K, K, 4K죠? 5K죠? 그럼 이건 뭐야? K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다 찾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엄청 수월하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2K죠. 2K. 여기 있죠? 2K.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A가 뭔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이거는 그냥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었네. A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만 증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맞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는 이건 이제 세 개의 합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K죠. K.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K죠. B의 EK, K, 그 다음 B의 EP가 K니까 이거는 같다죠, 같다. 요것도 K, 같다.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우리가 아까 무엇이라 그랬나? 4K죠. A, B,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4K죠. 그러면 같네, 동그라미. 이렇게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량 감소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공이 출발해서 이렇게 마찰 구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멈추는 마찰 구간이 이제 2개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P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RS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방법은 포인트에 대해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선생님 이건 이제 포인트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포인트, 점에서 이게 점들이 막 주어지니까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갔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좀 눈에 잘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법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도 포인트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출발했을 때 출발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 P점, 그 다음에 Q점 잡아줘야 되고, R점 잡아주고, S점 잡아주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최고점. 여기는 그냥 정지라고 할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와서 지금 물체가 정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지 포인트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자,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이 두 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조사하면서 이제 그 값을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P와 뭐를 조사한다? EK를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할 때 요거 두 개 이제 합은 역학적 에너지니까 보존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마찰 구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존되는 건 아니고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가 3H잖아요. 여기를 딱 보는 거야. 그러면은 MG 3H니까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포텐셜이니까 보통 P를 따가지고 요게 이제 3P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3MGH 쓰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아는 값은 이제 먼저 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정지니까 0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잖아요. 그럼 p라고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벌써 뭐 하나 보였어. 역학적 에너지가 3p에서 p로 줄었잖아요. 가능한가요? 머철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럼 마찰에서 자, 뭐 했다? 역학적 에너지를 줄였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멘트가 하나 써져 있는데 감소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먹었니? 얘가 마이너스 p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p를 감소시킨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구간을 지날 때 마이너스 p가 돼야지 똑같은 양을 감소시켜서 이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걸 찾는데 이 상황에서 좀 멈췄잖아요. 이건 이용해 먹지 않았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럼 P하고 S에서 속력이 같다는 거야. 그럼 뭐가 같냐? 이거는 이제 kinetic 에너지가 같죠. kinetic 에너지가 같으므로 kinetic 에너지가 P에서 얼마? K로 놓을게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KP에서 K 이렇게 놓고요. S에서 여기 K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딱 또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S를 잘 보면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B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K하고 P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 아직 마찰 안 지났어요. 그러면 K만큼 진행했을 때 얘가 K만큼 감소했는데 K가 P랑 같아. 그럼 여기는 몇 P라는 거야? 2P라는 거지. K와 P가 같으니까 여기 써놔야겠다. K는 P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K는 지금 운동 에너지, 네, 이건 포텐셜 에너지를 선생님이 이제 기호를 도입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괜찮아졌는데 그러면은 자 봐봐 S 지점 했죠. 여기 R 지점에서 이거 여전히 0이죠. 여전히 0입니다. 그럼 여기서 P만큼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 K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K가 되는 거였죠. 그래야 이제 P만큼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PQ를 지나면서 Q 지점으로 가면 여기서 또 P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여기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등속도. 그러니까 여기 K고 P만큼 줄어들어서 P. 그럼 다 찾은 거죠. 다. K는 P다만 가지고 지금 다 찾은 거야. 이렇게 점에서 포텐셜과 키네틱 에너지를 조사하면은 이제 다 되겠죠. PQ의 높이차. 답 구하면 돼. PQ 높이차 P만큼 감소했어요. 근데 P만큼 올라갔을 때 H였어. 여기서 H만큼 올라갔을 때 P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요거 얼만큼? 네, H만큼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PQ의 높이차는 H다 맞고 QR 비교하면 되겠다. 근데 QR에서도 이렇게 P만큼 감소했잖아. 그러면 이거 H지, H. 차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Q하고 R에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비교하면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Q점과 R점에서, Q점에서 얼마니? K고, R점에서 얼마니? 2K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1대2야. 그러면 이게 V 제곱이 1대2라는 뜻이잖아요. V 제곱이 1대2라는 뜻이야. M이 같으니까. 그럼 V는 1대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루트 2분의 1이죠. 틀렸네. 이것도 틀렸고 뭐 맞는 게 1번 이렇게. 4번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이렇게 한 거 한 번만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또 용수철 2개 등장해서 그림부터 네, 마음에 들죠. 네, 마음에 드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자, 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200N, 100N 용수철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A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0.1m가 늘어나 있는 상황. 얘는 0.1m가 늘어나 있는 상황. 그 다음 B는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가만히 놓아서 연직해서 이렇게 연직선상에서 운동해서 B가 0.1m 늘어난 상황. 그럼 얘는 아까 0.1m 늘어난 상황이니까 얘가 원래로 돌아간 상황이네요. 그쵸? 이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의 초이스는 증가량 감소량으로 가겠습니다. 증가량 감소량으로 가는데 자, 일단은 뭐 증가한 거 뭐 있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포텐셜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증가량은 일단은 뭐 A의 EK 증가, 그 다음에 B의 EK 증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증가한 게 보여요. 여기서 얘가 지금 늘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래 길이에서 얼마 늘어난 거라 그랬니? 0.1m 늘어난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치우는 순간부터 요 부분까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B의 탄성 EP 좀 길어도 네, 이렇게 확실히 좀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윗 포텐셜도 증가했죠. 그래서 B의 중력 EP 요 부분도 증가한 거다. 올라갔으니까. 좋아. 또 있나? 또 있나? 요 정도? 그러면은 감소량은 뭐가 있는데 이거 생각해 봅시다. A는 내려왔으니까 A의 중력 EP가 감소했죠. EP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A는 아까 그 있던 포텐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A의 탄성 EP도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 증가되는 포인트와 감소되는 포인트 다 따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A의 EK, A의 탄성 EP, 중력 EP, B의 EK, 탄성 EP, 중력 EP.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는 값을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A의 속력이 나오겠죠. 자, 조사해 볼까요? 네, 뭐 좀 괜찮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중력 EP 같은 건 쉽잖아. 맞죠? A가 질량이 3kg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아까 0.1m라 그랬으니까 mgh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3만큼 3줄이죠. 아예 값이 깔끔하게 나오네요. 30에 0.1m니까 줄은 일단 좀 생략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A의 탄성 EP A의 탄성 EP는 여기 K도 나와. 그리고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나오잖아. 그러면 2분의 1 이거는 계산을 딴 데다 해서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얼마야? 1이네 1. 맞죠? 1줄만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자 누구? 이게 지금 네, 단위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있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써놓을게요. 그 다음 B의 중력 EP 가능하죠. B의 중력 EP mgh입니다. 그럼 1줄. 요거는 뭐 계산식 안 써도 1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B의 탄성 EP는 증가한 거죠. 요거는 증가한 겁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또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1에 100 곱하기 0.1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뭐야? 0.5줄이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0.5 2분의 1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요게 4줄이죠? 이게 1줄이죠? 그러니까 요거 지워주고 3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럼 2분의 6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이게 2분의 5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A의 속력인데 어차피 A, B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이것은 2분의 1에 4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이제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면 자, 답 V 제곱은 4분의 5 맞나요? 네, V 제곱은 4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V를 구하는 거니까 V는 2분의 루트 5 여기 있네. 2분의 루트 5 괜찮죠? V는 2분의 루트 5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증가량 감소량 이게 이제 뭐 엄청난 그런 스킬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정리가 되고 눈에 보이기에는 좀 적정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EL만큼 압축돼서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요.
가만히 놓아서 자 어디서 어디까지 Q에서 R까지 마찰이 있는데 통과하고 그가 또 어디 가서 S 가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네. 뭐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지금 원래 마찰이 없을 때 뭐 마찰이 있어도 되지만 여기가 단진동을 하게 됐을 때는 중간 평형점이 되는 상황이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원래 EL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마찰이 있으니까 EL까지 못 가고 L 플러스 L1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정지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요것도 이제 뭐 방법이 뭐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선생님은 이제 요거 하고 싶네요. 포인트. 자,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럼 P 포인트 잡고 Q 포인트 잡아야 되고요. R 포인트 잡아야 되고 S 포인트 이렇게 잡아야겠죠. 잡아서 뭐 하는데? 뭐 에너지 조사해야 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중력 EP는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 EP와 자, 운동 에너지 요것을 고민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EP가 이게 제곱이 들어가니까 요게 좀 까다로워요. 요거를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좀 푸는 것이 좋죠. 그래서 P점에서는 지금 2분의 1 KEL의 제곱만큼 뭘 갖는다? 탄성 포텐셜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얼마 갖는다? L 제곱만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갖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 써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 어디가? R 지점. 그럼 R 지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거야.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아무 문자나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도 선생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R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S 지점으로 가면 이거 0이죠.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예요? Q점에서는 이게 0이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이게 2일 때 얘는 2L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4E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여기가 0이라는 거죠. 왜냐면 정지해 있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막 줄줄이 막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Q점에서는 여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게 4E죠. 4E. 이렇게.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고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는 이 감소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존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S도 여기도 이제 보존되는 구간이라서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춰야 되는지 안 맞춰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보존되는 RS, 그러면 여기 2E 다 찾았어요. 이거 하나 갖고 지금 다 찾은 거야.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찾았을 때 선생님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하고 어릴 때 자, 4배다. 그건 보이잖아. 자, 뭐가 보이니? 여기 4E Q일 때 운동 에너지, 얼에서의 운동 에너지 4배. 동그라미. 그 다음에 Q에서 얼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여기서 딱 끊어주자. 역학적 에너지는 2E 감소했죠. 4E인데 여기 2E니까 2E가 감소한 상황이고, 물체의 위치가 P일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이게 4E죠. 그거의 2분의 1배다. 맞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되게 길었는데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L1 대 L,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네. 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L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요거는 L 플러스 L1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인이 자 1대 2가 되는 거죠. 2분의 1 K의 L 제곱 대 2분의 1 K의 L 플러스 L1의 제곱이
1 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쓸데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시작해도 괜찮죠. 비례식이니까. 끝. 자, 이거 풀면 끝이에요. L 플러스 L1의 제곱은 2L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루트 씌우면 돼요. 이렇게 뭐 마이너스는 이제 빼면 되는 거고. 끝 보이죠? L1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L이다. 이렇게 결국 여기서 그 포인트 여기서의 EP의 비율 가지고 이걸 구하는 이런 거죠. 이 표만 좀 잘하면 나머지는 실수하지 않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맞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이제 용철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점을 지나가지고 최대로 압축시키고 속력이 0이 되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딱 느낌 왔네. 이거는 포인트, 쌤이 말하는 포인트 문제죠.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에 대해서 나는 조사를 하면 돼요. EP 중력, EP 탄성력, 그 다음에 EK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이제 시작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쭉 봤을 때 A, D의 탄성 포텐셜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A가 E에서의 2배다. 이 정보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A일 때 탄성 포텐셜을 E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일 때 탄성 포텐셜을 E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D일 때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밑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니까 D일 때도 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오케이죠. 그러면 물체 운동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 EK로 들어갑시다. 요거는 EK. 그 다음에 C에서는 K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0 찾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자 0을 찾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0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대로 압축시켜서 여기서 정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D 포인트 같은 데는 이거 0 쓰는 거 무리가 없잖아. 그리고 A 지점은 중력 포텐셜 0이잖아. 이렇게 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C 지점은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고 얘는 지금 여기서는 2H, 3H, 2H 이렇게 H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탄성 포텐셜이 이건 0, 이건 빼먹을 뻔했네. 0이고 0인 거고 이거 세 개 더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아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2 더하기 2K죠. 그럼 여기는 K가 있고 여기는 얼마 써야 될지 모르겠고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여기 2니까 이제 확실하죠. 요거는 뭐 몇 K, 2K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게 확실해졌죠. 확실해졌으면은 요게 2H일 때 2K잖아요. 그럼 3H일 때는 몇 K 들어가? 3K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 2K를 찾기까지 여기다가 막 다른 또 문자를 도입하지 마시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쓴 것과 빨간색으로 쓴 것은 주어진 정보를 옮겨 적은 거고요. 0은 어떤 포인트에서 0인지 찾은 거고 세 개를 더해서 미지의 그 칸을 메꾸는 이런 상황이고요. 2K를 찾으면 3K, B에서는 또 몇 K, 2K고 지금 마찰이 없으니까 어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2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걸 찾으면서 봤지만 4K가 어때요? 네, 4K가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2가 2K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표를 찾음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이제 끝냅시다. B하고 C에서의 속력이니까
B 포인트와 C 포인트에 대한 BC를 조사해서 여기서 EK가 몇 대 몇인지 요거를 찾으란 얘기죠. BC에서 EK가 몇 대 몇이니 요거죠. 그쵸? 요거죠. 요거. 2대 K인데 자, 2가 2K잖아요. 2가 몇 K? 2K다. 그러면 2대 1이잖아. 그러면 이게 2대 1이 나오는 순간 V는 몇 대면 루트 2대 1.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포인트에 대한 상황을 표로 만들 수 있니? 야,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네, 요거 7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이 네, 이쪽에 좀 확대해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A, B, C, D, E 느낌 오셨나요? 네, 뭔가 포인트를 사용해서 포인트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그 다음에 D 포인트, E 포인트인데 여기는 또 이제 4mg의 힘을 받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최대로 압축하여 속력이 0이 된 순간 용수철은 H의 길이를 가져, 압축 길이를. 그래서 마지막 지점을 뭐 H 지점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 다 잡았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값을 써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선을 또 예쁘게 그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포인트를 어딜 잡을까 봤더니 선생님 눈에 들어온 거는 이제 V하고 EV.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K로 잡자. EK니까 그냥 K로 잡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것이 중력 EP 조사하고 그 다음에 EK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탄성력은 이제 여기 탄성력 EP는 여기서 이제 H점 갈 때만 필요하니까 그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자, B에서 K 이렇게 들어갑니다. K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는 EV니까 4K 들어가야 돼요. 4K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D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D도 K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출발점은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0 이렇게 찾으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중력 EP를 잡을 예정이니 C에서는 0이 되겠죠. 중력 EP가 0이 되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제 뭐 요 정도가 되는데 아주 좋은 걸 찾았네. 요 포인트를 보니까 자, 두 개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4K예요. 4K. 그러니까 또 찾을 수 있는 게 여기가 4K죠. 그러면 요게 K만큼 늘어났어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3K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똑같은 지점이니까 3K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남겨놔야지.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니까 남겨놓고요. 요 부분을 지금 좀 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X라고 놓으면 CD, BC를 이렇게 보세요. BC를 보시면 H만큼 낙하했을 때 내려왔을 때 3K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K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H의 3분의 1만큼이 감소됐다. 그래서 X는 3분의 1 H가 된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정해 줍시다. 여기를 정해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4mg를 어디로 받냐는 건데 당연히 위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4mg가 아래로 받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을 못하니까 용수철을 압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쓸 거냐 정해야 돼요. 알짜 힘이 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걸로 이제 값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4mg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mg x인데 이거 3분의 h죠. 뭐 일단은 뭐 4mg x 이렇게 하고요. 이건 플러스 워크고 마이너스 워크가 있죠. 중력이 일한 거를 봐야지 알짜 힘이 한 일이죠. 중력이 한 일은 mg x입니다. 그래서 총 알짜 힘이 한 일은 3mg x가 되겠고
우리는 x가 얼마인지 찾아놨잖아. 그죠? 3분의 1의 h니까 mgh만큼이죠. 그럼 아까 mgh만큼 낙하했을 때 어때요? EP 중력이 3K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mgh에 해당하는 그 값은 우리가 도입한 기호로 고쳤을 때는 3K가 되겠죠. 결국 3K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3K만큼이 업이 돼서 4K가 되겠고요. 자, 요거 4K로 쓰는 거는 무리가 없었네요. 그렇죠? 높이는 어차피 3분의 4H가 되니까 4K로 쓰는 거는 무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K가 0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H 높이로 상승하잖아요. H가 뭐 대략 이 정도 되나? 자, 이렇게 H 높이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을 때 mgh만큼의 포텐셜, 중력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면 3K가 증가함으로 얘를 7K라고 쓰는 것이 괜찮죠. 그러면 요 부분은 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힘을 안 받으니까 여기는 보존력만 작용되기 때문에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 안 맞죠. 8K, 7K. K 어디 갔어? 네. K가 바로 탄성 EP가 되는 거죠. 이게 탄성력 EP.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 풀면 끝납니다. 높이차는 3분의 1H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2에서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4K일 때의 속력인데 지금 B점에서 V 있잖아요. 이거 이용할까요? B점에서 이 K 값일 때 속력이 V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됐습니까? 4배가 됐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 거는 속력이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2배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 탄성 계수에 대한 용수철 상수에 대한 것은 자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탄성 EP가 K가 된 거죠. 그러면 2분의 1 K의 H 제곱이 바로 뭐가 된 거다? K가 된 거다. 그러면 K는 MV 제곱을 써야 되니까 이 속력이 V일 때가 K니까 이것을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는 것이 괜찮죠. 왜? 이것이 뭐니까? K이니까. K일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러면 K로 정리하면 끝. 2분의 1 날려버리고 H 제곱분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2가 없으니까 이거 틀렸죠.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하고 자 8번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수능 3점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